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이 책의 저자 김호연은 2013년 망원동 브라더스로 데뷔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불편한 편의점은 청파동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을 무대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속내와 희로애락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서울역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던 독고라는 남자가 어느 날 70대 여성의 지갑을 주워준 인연으로 그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Always 편의점 사장님 여명숙. 그녀는 고등학교 역사교사로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였다. 교사 연금으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는 충분하여 편의점으로 큰돈을 벌고 싶은 욕심은 없다. 편의점 경영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것도 남편의 유산으로 차린 이 사업장이 자기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삶이 걸린 문제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였다. 부산에 내려가던 날 그녀는 서울역에서 분홍색 파우치를 잃어버렸다. 그 안에는 지갑, 통장, 수첩 등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염려사의 심정을 알기라도 한 듯 부산행 기차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그렇게 독고와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독고라는 사내는 다른 노숙자들에게 맞아가면서까지 염려사의 파우치를 지켰고 돌려주는 순간에도 염려사가 주인이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염려사 눈에는 자신의 파우치를 지키다 난장판이 되어버린 독고씨의 편의점 도시락이 들어왔다.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을 하고 싶었던 그녀는 독고를 데리고 자신의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알바들에게 말해둘 테니 앞으로 배고플 때면 이리로 와서 언제라도 도시락을 먹고 가라고, 폐기된 도시락 말고 새 도시락을 먹으라고 독고에게 전했다. 그 후로 독고는 매일 폐기 시간에 맞춰 편의점에 들렀고 폐기 도시락 하나씩을 해치웠다. 염려사가 보기에 독고라는 사내는 꾀주제한 몰골이 무색하게도 염치가 있는 사람이었다. 오랜 교사 생활로 인해 사람 보는 눈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던 염려사는 그런 그에게 마침 공석이 된 야간 알바 자리를 부탁했다. 단, 술을 끊는 조건으로. 염려사는 술에 절어 몸도 정신도 망가져 있던 그를 구제해준 셈이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조차 자기를 믿지 못하는 노숙자 독고를 믿어준 유일한 어른이었다. 독고 씨는 그렇게 서울역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얼웨이즈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다. 독고 씨에게 편의점 업무를 교육하게 된 사람은 공무원 준비생이자 오후 알바생 시연이다. 시연은 자신만의 온실인 편의점에서 나름의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어쩌면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편의점 알바생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시연은 내키지 않았지만 사장님의 지시가 있었기에 독고 씨를 계산대에 홀로 서게 만들어야 했다. 처음에는 독고 씨의 모든 것이 불편했다. 아직 노숙자 티를 완전히 벗지 못해 은근히 나는 냄새와 더듬거리는 말투, 굼뜬 행동까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래도 자신보다 20살은 많아 보이는 아저씨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가르치는 게 뿌듯하기도 했다. 시연은 열심히 받아 적으며 배우려는 독고 씨의 노력이 가상해 참을성을 갖고 하나하나 가르쳤다. 일주일이 지나 더 이상의 교육이 필요 없어질 즈음 시연은 독고 씨에게 가르치는 데 재주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가르쳐준 것처럼만 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테니 포스기 사용법을 유튜브에 올리라는 독고의 말에 시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칭찬 한번 받아본 적 없던 시연은 독고를 통해 자신에게 누군가를 도울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다. 사실 시연은 딱히 의리가 있거나 무엇을 잘 챙기는 사람이 아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것도 지루한 데 익숙한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이 공무원처럼 평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이유에서였지만 그마저도 스펙이 화려한 경쟁자들이 늘어나면서 무력감을 느끼던 중이었다. 포스기 배우기 영상이 느려서 좋다. 사용법을 천천히 짚어주어서 좋다. 목소리가 설명을 강요하지 않고 편안해서 좋다.
고심 끝에 올린 시연의 영상은 사용법을 실용적으로 익히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시연에게는 보람 있는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오전 알바생 오선숙. 그녀는 언제나 따지는 듯한 말투로 대화를 시작한다. 독고씨를 처음 보았을 때도 별반 다를 것은 없었다.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독고씨를 붙잡고 이름은 무엇인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닥달하듯 캐물었다. 처음 오 여사가 독고씨를 바라본 눈빛은 딱 1대9 동정과 경멸이었다. 노숙 생활을 하던 사람을 어쩌자고 편의점에 들인 건지 사장 언니를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 여사에게 골칫거리는 따로 있었다. 바로 남편과 아들. 남편은 30여 년을 같이 살아왔지만 도무지 속내를 모르겠다. 안정적인 중소기업 과장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때도 그랬고 우여곡절 끝에 차린 가게를 몇 년 꾸려나가다 불쑥 가출해버렸을 때도 그랬다. 이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남편은 더 이상 이해할 수도 이해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진짜 근심은 아들이었다. 그나마 아들놈 하나 잘 키워서 동네방네 자랑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만 해도 힘들게 키운 보람을 만끽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저 인간구실 못하는 30살 백수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아들과 완전히 소통 불가라는 것이다. 오 여사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허구한 날 게임만 하는 아들을 보면 부하가 치밀어 올라 좋게 말이 나갈 수 없었다. 그럴수록 아들은 더욱 세게 방문을 걸어 잠갔다. 꽝 닫힌 방문은 선숙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선숙은 어디다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유난히도 외롭고 절망적이었던 새벽이 지나 편의점에 출근한 선숙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독고씨의 인사에 그만 울음이 터졌다. 독고씨는 조용히 다가와 선숙에게 손을 내밀었다. 선숙은 눈물을 훔치며 한심한 꼴이 된 아들에 대해 보물 터지듯 털어놓기 시작했고 마주선 독고씨는 고개를 연신 주걱거리며 그녀의 울분 섞인 한탄을 들어주었다. 왜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우고 이상한 데 인생을 낭비하는지, 왜 주식이니 영화 제작이니 도박 같은 꿈만 꾸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이었지만 사실 선숙은 아들이 남편처럼 될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한참을 떠들던 선숙은 독고씨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내가 말이 너무 많았죠?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독고씨가 들어줘서 좀 풀린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러자 독고씨는 말했다. 그거예요. 들어주면 풀려요. 아들 말도 들어줘요. 그러면 풀릴 거예요. 조금이라도. 편의점 단골 손님 경마는 어깨 무거운 가장이다. 그에게 인생이란 버거운 하루하루의 연속일 따름이다. 4년째 동결인 그의 연봉은 놀림감으로 후배들의 입길에 오를 뿐이었고 언제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은 대접임에도 퇴사할 수 없는 처지였다. 내년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쌍둥이들 생각에 벌써부터 갑갑함이 일었다.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함과 안정감, 내 편이라는 동질감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안 좋다는 이유로 집안에 술을 못 들이게 한다. 회사는 지옥이고 가정에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경마는 편의점 혼술이 그야말로 유일한 낙이었다. 참이슬에 참깨라면, 참치 삼각김밥까지 더하면 5,0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안주였다. 성실하게 살아온 44 인생.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막막함을 달래는 데에는 술만한 게 없었다. 이것이 경만이 추운 겨울에도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혼술을 즐기는 이유이다. 그런 경만에게 술 대신 옥수수 수염차를 권하는 독고씨는 배부른 소리나 하는 꼰대에 지나지 않았다. 술을 끊으면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나 뭐라나. 경만은 자신이 혼술을 할 때면 다가와서 옥수수 수염차를 내미는 독고씨가 불편했고 황당했다. 차라리 오지 말라고 하지. 경만은 더럽고 치사해서
다시는 그 불편한 편의점에 가지 않겠다 다짐했다. 편의점을 가지 않으니 혼술할 곳이 마땅치 않아 경마는 퇴근 후 곧장 귀가하게 되었다. 술 냄새 없이 퇴근하자 아내와 딸들도 경만을 반겼다. 경만은 편의점 사내의 말이 떠올랐다. 가족의 응원을 받으니 경만도 기분이 좋았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떡 본 김에 제사도 지낸다고 이참에 술을 끊어보기로 결심했다. 여느 때와 같은 퇴근길, 경마는 더 이상 혼술이 당기지도 않았고 편의점에 갈 이유도 없었지만 미운정이 든 건지 멀대같이 큰 사내가 아직도 편의점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다. 경마는 발걸음을 틀어 편의점으로 향했다. 계산대 앞에 선 경마는 민망한 미소로 독고 씨를 마주했다. 다시는 안 올 것 같이 화를 내고 돌아섰던 지난날의 자신이 부끄러운 건지 계산대에 내려놓은 것이 그토록 헛웃음 치던 옥수수 수염차였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색하게 독고 씨의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었다. 독고 씨는 그런 경만에게 1+1 행사하는 초콜릿을 사가라 일렀다. 쌍둥이들이 이 초콜릿을 엄청 좋아하는데 언제부턴가 안 사가고 초코우유 1+1만 사가더라고요. 경만의 딸들 이야기였다. 이유를 물었더니 엄마가 아빠 힘들게 돈 버니까 돈 아껴 써야 한다고 편의점에 가면 1+1만 사라고. 애들이 참 알뜰하다 싶었고 잘 컸다 싶었죠. 경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는 독고로부터 온기를 느낄 수 있었고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어눌한 말투지만 어쩌면 느린 그의 말에서 더욱 묵직한 진심이 느껴지는 듯하다. 처음 내가 그를 바라봤던 눈빛은 동정이었다. 나와는 다른 세상을 살아온 듯한 그에게 호기심이 생기면서도 가진 것 없는 그가 위태로워 보였다. 그래서인지 그의 한마디가 나에게 주는 울림은 꽤나 컸다. 이제는 그를 통해 나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많은 것에 공감한다. 익숙함에 가려져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보지 못했던 날들이 부끄러워진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천천히, 느리고, 친절하게 내가 그에게 배운 것이다.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에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독고의 독백에서.